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이입니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는 거는 여기 있는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목요일날 마이너스 9.54%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금요일날 종가가 7.44% 상승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목요일날 하락한 이유는 지금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3조 원을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계속 미국이나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일단 미국도 똑같이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돈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2월 22일부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여기 있는 개인들은 계속 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 모습을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계속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잠깐 코스피를 잠깐 보면은 코스닥을 먼저 한번 더 보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하락폭을 코스피보다는 좀 낮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좀 사주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코스닥에 왜 외국인이 사냐,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시총도 좀 작고 사는데 큰 부담이 없어가지고 일단 코스닥에 그냥 좀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장이 좋아지려면 이제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그런 우량주들이 상승을 해야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일단 그런 모습은 코스피에서 찾아볼 수는 없네요. 일단 오늘의 제목인 이 코스닥 최악의 하락, 아직 바닥이 아닌 이유 세 가지를 이렇게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일단 먼저 금요일날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체결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트럼프가 사우디랑 러시아를 중재해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뉴스가 떠가지고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금요일날 상승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까 잠깐 보시면은 3월 19일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상황을 보면은 환율이 1257원에 시작해가지고 1296원, 그러니까 최고가가 1296원까지 해서 4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의 환율이 4%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한 현상이고요. 이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달러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1250원에서 1296원까지 이렇게 40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 원화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코스피는 목요일날 마이너스 9.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외국인들이 계속 SL 코리아 계속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셨듯이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조를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 이 수치인데요. 아까 목요일날 3월 19일날 40원이 상승을 했고, 종가로는 1285원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로 해서 환율이 다시 40원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상승을 해줬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환율 차트인데 벌써 1290원, 거의 1300원 이렇게 뛰어넘어 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 봤던 겁니다. 외국인이 13조 원을 이렇게 팔았다, 그리고 개인들은 12조 원을 이렇게 샀는데, 일단 이 모습은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월 20일날 금요일날 상황은 환율이 1285원에서 1246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7.44% 상승, 코스닥은 9.2% 상승을 해줬습니다. 환율의 하락 요인은 아까 두 가지지만, 일단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왜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제 내피셜로 해가지고 작성을 할 생각입니다. 한번 좀 봐주시면은 분명 아닌 것도 있을 거지만 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연준에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체결을 한다는 이슈가 떠가지고 상승을 했는데요. 2008년 경제 위기보다 2배 정도, 경제 위기 때는 300억 달러만 통화 스와프를 했는데 그거에 2배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 스와프에 나와가지고 환율이 낮아진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승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통화 스와프를 잠깐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현재 환율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겠죠. 미국이랑 교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러를 얻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상대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달러를 받았으면은 그 달러를 다시 기간이 지나면은 달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는 결국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나온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체결은 그냥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높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엄청 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기서 이 한도를 늘려놨지 돈을 직접 서로 수합하지 않는 이상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08년에 경제위기 통화 스와프를 이제 할 때 보더라도 주가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통화 스와프 체결 당시에 코스피가 11.95%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다음에 이게 그 밑에 좀 전체로 열어본 건데요. 한 2주 정도 기간을 봤는데 상승을 해주긴 했습니다.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상승하고서도 하락의 움직임이 보여졌거든요. 크게 다시 한번 하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때는 여기 10월 27일 날 892원 이 부분을 지켜줬는데요. 이 부분 지켜줬는데 이 하락에도,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상황이 안 좋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그 원인은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차트의 결론은 이게 통화 스와프가 주가 부양을 하는데 완전히 만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통화 스와프를 하더라도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했지만 한 차례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바닥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랑 이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 유가 전쟁에 중재를 했다는 이슈로 주가가 또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상황을 잠깐 보면은 2주 동안 유가가 하락한 원인이 사우디랑 러시아 사이에서 이 원유를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시장의 원리로서 원유를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그 자연적으로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고, 배경으로는 원래 사우디랑 러시아가 그 같은 기름 장사를 하니까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같이 원유 생산을 좀 적게 해가지고 이 유가, 그러니까 이 기름의 가격을 좀 일정하게 좀 높여놓자. 좀 적게 생산해서 적게 팔더라도 그래도 높은 가격에서 팔면은 그 산유국이라고 하죠. 이 기름 파는 곳에서는 충분히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러시아야 원유 생산 이제 그만하자. 같이 그냥 원유 가격을 올리자.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미국이 끼어들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의 속마음을 뭐 보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 자기들끼리 원유 생산을 적게 해서 가격을 좀 올려놓네.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이 끼어 들어가죠. 미국도 원래 예전에는 석유가 나오지 석유를 제대로 생산하고 막 하질 못했는데, 자기들 이제 원유 생산이 가능하니까 이제 우리가 원유 생산해서 팔아야겠다. 높은 가격에 파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팔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원유 생산을 증대시킨 거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갑자기 나는 사우디랑 협의해가지고 원유 생산을 이렇게 줄여놨는데 미국이 오히려 와가지고 자기 일자리를 뺏는 격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틀어버린 게, 그래 자기도 일단 뭐 협의한 거는 모르겠고 그냥 생산 늘려가지고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도 똑같이 러시아가 합의를 깨고 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우디도 뭐 한번 죽자고, 그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싶어서 생산을 더 늘렸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엄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 것은 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영상인데요. 당신만 모르는 코스피, 코스닥 바닥이 아닌 이유 3가지, 일주일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이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원래 역대 대통령이었으면은 서로 이 외교는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줬던 트럼프의 행보는 원래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했는데 그 세계 경찰의 모습을 포기해버리면서 뭐 분쟁 지역에 있던 미군을 철수시켜가지고 뭐 그런 세계 경찰의 모습을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그냥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행위만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외교를 장사로 생각하는 트럼프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유가를 가지고 트럼프를 혼내주려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셰일 업체, 그러니까 이 기름 파는 회사는 부도가 날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또 바로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미국이 G1이라 해서 세계 1위지만 미국이 딱 눈치 보는 곳이 이런 산유국, 그러니까 이 기름을 만드는 곳을 눈치를 많이 봤는데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기름이 석유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 산유국의 눈치를 안 보고 좀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셰일 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앞으로 이 미국이 다시 이 산유국인 뭐 사우디 이쪽에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22일 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사우디랑 트럼프가 논의해서 원유 생산을 뭐 줄이자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통할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이게 만약 통해가지고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뭐 생산을 다시 줄이겠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증시의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사우디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의미는, 일단 유가가 상승을 하는 것은 이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 건설업이나 뭐 자동차, 뭐 철강업 등 이런 제조업들이 활발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다 이 석유를, 그러니까 원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조업들이 수요가 많은데, 하지만 이 유가가 하락을 한다 하는 것은 제조업이 침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조업이 또 침체가 되면은 기존에 생산하던 것이 감소가 되고, 이 감소를 하니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또 감소를 하는 거고, 또 일자리가 감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런 소득이 감소를 하고, 소득이 감소해서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소비가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소비가 또 줄어들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생산이 감소가 되고,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개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상태가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유가는 상승을 해야 경제가 이제 살아나고 하는 모습인데, 현재는 지금 계속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 10년 동안 최저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참고는 제가 카페에 잠깐 올린 글인데요. 여기 경제는 이 신용으로 돌아간다라는 레이 달리오의 경제를 쉽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제 방법대로 리뷰를 한 건데, 뭐 시간 나시면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은 이 유가가 하락하는 수치랑 이 등락률인데요. 일단 3월 19일 날 저희 장 시작하기 전에, 20일 날 장 시작하기 전에 이게 23% 해가지고 많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앞전에 24% 되게 많이 빠졌고, 그리고 20일 날 다시 보니까 등락률이 다시 마이너스 12%또 빠지기도 했네요. 그 차트를 보면은 이게 하루 1일 차트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살짝 19일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줬지만 다음날에도 다시 12% 빠지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이 잡혔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10년 차트인데, 이 10년 2011년 전부터 해서 지금 여기가 저가가 20 배럴당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거의 최저가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또한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가지고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이 실물 경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물건을 사고 뭐 파는 그런 실물 경제가 타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바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보면은 아직 제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2008년 경제 위기 때의 모습인데, 이게 바닥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바닥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칼날, 현재 코스피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다가 보면은 그 칼날에 손이 베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닥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일단 코스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환율이 1200원 달러로 내려와야 좀 다시 한번 이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 유가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매매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글을 적어 놨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금융투자협회라고 해서 이런 신용융자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신용융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7조 8천억인데 최고 2월 22일 날 신용이 거의 10조 원을 넘고 했었는데, 지금 신용이 많이 빠졌습니다. 개인들이 아마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그 상태여가지고 7조 8천억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이 매수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매수해가지고 하는 것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해서 하는 것이 주가 상승을 시켜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카페에서 이게 올려주신 자료인데 뉴스 내용입니다. 코스피 추락할 때 그 수익률 높은 종목들을 보니까 이 신용 잔고가 적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수익률이 높았다고 보여진답니다. 신용 잔고가 이 코스피나 이런 것도 똑같지만 개별 종목에서도 신용 잔고 적은 것들이 상승을 많이 해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저희 카페에 이제 치료제 뉴스 및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 트럼프가 확진자 15,000명 넘기면서 이 클로로킨이라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회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저희 카페 스태프분이 올려주셨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랑 이게 좀 아비간, 클로로킨, 뭐 이뮨메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토카인 이런 걸 있었는데 이게 정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이토카인은 프로스테믹스, 이뮨메드는 이렇게 있고 또 클로로킨은 이렇게 있고 렘데시바르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아비간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 줬으니까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차트를 봐가지고 여기 있는 종목들은 아직 괜찮다라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려면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치료제 관련주로 하락을 하더라도 돈이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는 아직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삼성전자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거래대금 상위 제가 뽑던 대로 종목을 마지막으로 뽑으면은 LG 이노텍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일인데요. 근데 앞전에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락한 것이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진칼은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 원래 스트리밍 방송에서 이게 같이 회원분들이랑 이렇게 타점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매수해보자 해서 뭐 좋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23% 해가지고 나왔고요. BC월드 제약도 똑같이 여기도 한번 그어가지고 잡아봤는데 다행히 뭐 상승을 크게 해줬습니다. 신풍제약은 얘도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우상자이엘, LG화학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금융주가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한다 해가지고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 관련주가 올랐는데 근데 일단 은행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려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어야 이 은행에서도 뭐 대출을 내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은 주식이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도 근데 뭐 금리 인하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하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엔 좀 빠지다가 어제 나온 거는 그냥 뭐 통화 스와퍼가 나오면서 그냥 좀 단기적으로 빠진 만큼 그냥 잠깐 올라갔다. 어차피 근데 큰 추세에서는 역배열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삼성 SDI도 어차피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뭐 움직임이 크다 볼 순 없고요.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얘는 움직임 자체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낫다고 봅니다. 바이오 관련주인데 그래도 움직임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있는 코스닥 이런 것들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LG 이노베이션도 뭐 유가가 올랐으니까 잠깐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기, 뭐 대한항공 얘네들은 대한항공은 최근에 이 항공주들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KMW는 이 5G 종목으로 앞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 종목도 좋지만 그래도 5G에서는 RFHIC를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단기적인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래도 아직 움직임이 좀 5G에서는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 장이 좋아지면은 이 종목은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눈에 보였던 게 자연과 환경이라고 도시재생 관련주인데 차트가 이렇게 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얘는 이 위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중에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는 뭐 완전히 신이 아닌 이상 모르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주식 시황 리뷰를 좀 마치고요. 일단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8시부터 10시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주식 시황 리뷰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10시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도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